좋은 목표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목표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려면 목표에 그런 이유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이유, 그걸 우리가 의미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몇 가지 소스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위 말해서 미션,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고객,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의 지금까지의 목표의 아주 단골 고객, 단골 손님은 매출이었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좋은 목표냐 안 좋은 목표냐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이 큰 덩어리를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이냐 돌아보면 우리 목표가 좋은 목표냐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얼마 벌자 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비즈니스는 돈 버는 거지 라고 하는 목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구성원들은 나는 이 조직에 왜 일하는 거야? 그냥 돈 벌려고 일하는 거야? 나는 돈 벌어 오라고 요구받는 그런 뭐 기계야 부속품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기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아주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요. 매출 목표를 올린다 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들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크기의 매출을 만들어낸 그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거든요. 매출 순위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그런 순위 안에 들어가서 고객이 기억하는 브랜드가 된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모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고객에게 알려지고 고객이 우리를 항상 기억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자 라고 한다면 매출은 정말 의미 있는 것으로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항상 이 의미로 통할 수 있어야 좋은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화라고 하는 과정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목표를 찾아내려면 혼자서 열심히 관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 이 목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집중할 거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거냐, 우리 정말 새로운 이런 것들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할 때 우리가 목표를 그 속에서 찾아낸다면 구성원들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내가 어떤 도전을 할 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서로 잘 맞추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대화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해봅시다 라고 하면, 어떤 조직에서 대화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던지면 쉽게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죠, 그죠? 그럴 때 주로 어떤 얘기 나오냐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나 이런 것도 할게요, 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나 이런 거 할게요 라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따로따로 자신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현재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대화에서 아주 필요한 우리가 공통의 관심사의 포인트를 잡아서 이거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공동 아젠다를 삼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하는 미션,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전략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그 안에서 이번 분기에 정말 집중할 무언가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집중하는 그 대상을 먼저 찾아내는, 그 목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 결과는 한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측정이 가능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정도를 명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중요한 핵심 결과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과여야 하고 행동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직들이 목표에다가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인 스마트한 표현들을 잘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라고 하는 액션 플랜들을 바로 적는데 굉장히 익숙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브젝티브를 쓰고 바로 액션 플랜을 썼어요. 뭐 가령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고객 만족도를 몇 점을 달성한다, 현재 몇 점에서 몇 점을 달성한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라고 하는, 실행하는 과제들을 여기다가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결과를 내기 위해서 또 다른
우리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그대로 결과로 적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결과는 목표를 잘 정의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찾아낼 것, 그리고 그 찾아낸 요인들의 각각의 현재의 수준의 값, 그 다음에 우리가 바꿔야 되는 값, 이렇게 정리하는 결과의 표현들, 그렇게 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고, 액션 플랜이 아니고 결과로 쓰는 것에 유의하셔야 된다. 핵심 결과를 작성하는 문법을 하나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가지, 우리 보통 비즈니스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결과라고 했을 때 보통 이 두 가지 표현들로 좀 많이 정리가 되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것을 현재의 값에서 도전하는 값으로 증가시킨다 혹은 감소시킨다 라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될 때는 무엇을 언제까지 달성하겠다 라는 거죠. 그 무엇은 보통 목표에 이르기까지의 마일스톤, 그 과정의 아주 중요한 중간 결과물들을 하나씩 우리가 설정해서 이걸 언제까지 달성하고 이걸 언제까지 달성하면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충분히 새로운 것을 구축해내고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OKR은 조직마다 크기가 다르고 조직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조직에 따라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R은 조직 전체의 아주 공동의 주관의 목표, 여기에 다 같이 집중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향을 결정하는 상위 단위의 OKR이 존재하고요. 이것을 누군가가 실행해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조직의 팀 조직과 같은 그런 경우죠. 그래서 실행하는 조직의 OKR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실행하는 OKR이 기여를 함으로써 이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OKR의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의 OKR은 어느 단계, 그 다음에 실행을 해내는 조직의 OKR, 이렇게 해서 전체 두 가지 정도로 먼저 생각을 해놓고 여기에서 만약에 조직 구조에 따라서 한 개 정도 추가한다든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단위, 사업 단위, 고객이 좀 구분되는 이런 단위가 있다면 그 구분되는 그 단위에서 OKR을 출발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OKR을 일부러 종합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각각의 어떤 고객과 사업, 그다음에 서비스 단위를 시작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